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급변하는 세상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월 초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 재계 인물, 학자 등 특별히 잘난 사람들의 잔치입니다. 올해는 주로 개막식 이후에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를 훑어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영부인인 오레나 젤렌스키 연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연구물들이 이제 작년 정도에 이제 보고된 여러 연구물 중에 세계 경제 포럼의 어떤 보고서가 하나 눈에 띄는데, The Future of Job Report, 미래 직업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살펴보니까 우리만 못한 나라에 많은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 자료는 전혀 사라졌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좀 맥이 풀린다라고 할까요? 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변했나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선거 한 번 잘못 치렀더니 선진국이 후진국으로 추락됐네 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대단한 이슈가 없는지 하여튼 경제 포럼에 여러 짜임새가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급변하는 세상 문제 해결이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티컬 싱킹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자꾸 변하다 보니까 지도자들의 머릿속을 아주 금방 읽어낼 수 있습니다. 쉽게 읽어내는데 특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론만으로는 안정된 사회 구축이 그렇게 잘 되어 나가는 것 같지를 않고 정당하게 당선된 지도자들마저도 머릿속에 테라피케이션 같은 거나 이제 생각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선거제도에 대한 자기 편에 이로운 것만 생각한다라면 조금 별로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 몇몇 어설픈 지도자들 얼굴이 이제 떠오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든지 한국의 대통령 같은 분들이 이제 연사로 특별 연사 같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참 걱정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이제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본래
소비에트 유니온의 아주 주축을 이루는 국가였고, 핵의 모든 기반 시설이 그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핵발전소라든지 핵탄두 보유라든지 어마어마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이 되면서 자유주의 형태를 띠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는데, 특히 그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런 걸 잘 피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문제입니다. 소련의 가스 공급, 옛날 그 유성국가에 그 불가리아니, 헝가리니 이런데 가스 공급을 했는데, 이 가스 판매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이 되니까 거기에 뚫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런 극단의 선택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거와, 세 번째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했을 때 치러야 하는 큰 대가가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져봅니다. 아마 이번에 그 세계 경제 포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가 나서서 상당히 평화운동을 호소하고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나 내 생각으로는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급변하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짚어봐야 하고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바가 많은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세상의 변화로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렇게 달라져서 이제 우리가 그 크리티컬 싱킹을 조금 상당히 깊이 굽어다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무당이 손바닥에 써준 임금왕자를 후보가 들고 그걸 자랑스럽게 하는 걸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그런 원시적 사고의 길을 좀 이제는 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정말로 냉정한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과는 달리 기업가 정신이, 시대 정신이 하는 것들이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챗 GPT라고 하는 오픈 AI사의 이 주시품을 이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문제나 이제 질문을 하면 명쾌한 대답이 나오는데, 질문을 잘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쉽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암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는데, 암을 정말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건가의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걸까? 그런데 만약에 실패가 두려워서 주저주저하거나 질문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계는 놀랍게도 네트워크로 적어도 80억 명 이상이 어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까요? 협동하고 서로 돕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는 상당히 머리도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앞길이 창창의 좋은 사람들만 뭔 일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우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조금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라면 소아마비를 해결한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아마비는 어떻게 생기고 사실 인간이 정말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였는데 이걸 인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렵지 않게 해결한 문제가 결핵 문제입니다. 사실은 내가 자라고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결핵 환자가 엄청났습니다. 내가 70년대 말경 그 캐나다를 좀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결핵 환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그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그것을 리딩한 내용을 캐나다 정부가 전혀 믿지 않습니다. 뭐 서울 의대니 세브란스 의대니 뭐 그 우리가 생각한 세계적인 그 레벨에 있는 그런 병원의 결과도 믿지 않습니다. 이 귀까지 나오는 엑스레이 판을 홍콩 메디컬 센터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읽어낸 리딩한 그 내용만이 캐나다 국가가 정말 불쾌했습니다.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항의하고 캐나다에 들어가서도 항의를 해봤는데 거기에는 그 요상한 문제가 꼬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가지고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활용을 일반화하면서 달라져야 합니다. 현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재미있는 것을 보면은 엑스프라이즈라는 사에서 프로그램 솔버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주 샤프한 그룹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걸로 참신한 아이디어로 그 우수한 집단을 서로 경쟁시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1,000억 불을 주겠다 이런 상금을 내걸어서 적어도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몇 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를 비교도 해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5팀 정도를 골라서 돈을 주고 연구해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세계 기업가들도 제대로 돈을 쓸 줄 아는구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설프게 돈 벌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하는 것.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문제는 낙후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그 휴먼 게놈 문제로 상당히 벤트라오는 사람이 애를 쓰고 했는데 2001년도에 휴먼 게놈에 대한 해결을 하는데 1억 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값이 내려져서 지금은 300억 개 정도나 되는 이런 그 어떤 DNA 시퀀스를 알아내는데
500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지나서 500불인데 곧 머지않아서 100불 정도면 그 데이터를 내 손에 접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세상은 급변하면서 문제 해결을 합니다. 지금 암이나 치매에 대해서도 어설픈 무슨 몇 사람이 뭐 좋은 대학에 뭐 의사들이 연구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엑스프라이즈의 경쟁에서 우리가 해결 가능한 것을 예견하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접근을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던 것 그 20세기 들어와서 있었던 거 비행기 문제 아닙니까? 그 하버드 대학을 우수하게 나온 엔지니어가 신문기자를 몇백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곧 비행기가 날고 뜰 것 같이 거창했는데 무명의 뭐라 그럴까 린드버그라는 시골 청년이 해결해서 상금을 25,000불을 받는 그것이 1927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창한 비행기들이 하늘을 나르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앨런 머스크 같은 분도 그렇고 짐 카메론 같은 분, 타타와 같은 이들이 놀라운 일을 성사시켜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의 그 세계 식량 문제, 물 문제, 교육 문제, 질병 문제, 다른 행성에 대한 여행 문제, 인간의 장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함으로써 인간에게 어떤 서광이 또한 행복이 도래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고 도전하는 정신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